네, 뉴욕 월스트리트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쏠려 있을까요? 월간 시각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브렉시트 이야기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영국 쪽에서 결국에 브렉시트 이 합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영국 하원이 테레사 메이 총리 내각이 제출했던 이 EU와의 탈퇴 합의안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것이었긴 했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표차가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찬성이 202표였고요. 반대가 432표였습니다. 230표 차이로 크게 부결된 상황이었는데, 자, 문제는 여기 보수당, 이 집권당인 여당인 보수당 내에서도 반대표가 118표나 나왔기 때문에 이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부결될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이 크진 않은 상황인데 브렉시트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노델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도 좀 불거지고 있고요. 자, 이러면서 일단은 협상을 주도해왔던 메이 총리의 입지가 위태롭게 됐습니다. 메이 총리 정부가 협상한 부결 이후에 이제는 3일 정도 이내에 개정된 내용으로 재표결을 요구를 할 수는 있긴 하는 상황인데 여당 내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대표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러면서 퇴진이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영국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메이 총리의 입지가 위태로운 상황이고요. 자, 이러면서 이번 투표 결과로 인해서 영국은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게 되는 이 노딜 브렉시트까지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고요. 자, 이외에도 또 2016년에 브렉시트의 결정, 그때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있었는데 제2차 국민투표를 통해서 브렉시트를 하지 않는 방안도 또 나오지 않을까, 여러 가지 변수, 여러 가지 안들이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브렉시트의 향후 움직임 어떻게 펼쳐질지도 계속 체크해 봐야 할 상황입니다. 자, 다음 유럽 쪽의 이야기 계속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도요, 역시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나타냈는데 이것이 브렉시트라든지 무역 전쟁과 연관이 되어서 조금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나타냈습니다. 자, 일단은 유럽 드라기 총재가 유럽 의회 연설에서 몇 달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랜 기간 기대보다 부진한 데이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지켜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안주하고 있을 만한 공간이 없다면서 국내 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이 상당한 규모의 부양적인 통화 정책이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드라기 총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유럽의 지역의 현재 경제 상황은 그렇게 위험한 수준 정도까지는 아니고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이야기는 좀 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 또다시 좀 나타냈습니다. 무역 전쟁과 브렉시트, 그리고 유럽연합에 대한 도전 등 다자주의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도전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경제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이런 요인들에 대해서 조금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브렉시트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무역 협상, 그리고 무역 전쟁이, 이런 것들이 유럽 증시에, 유럽 경제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었죠. 자, 이러면서 드라기 총재는 이런 발언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역 전쟁과 브렉시트 등의 요인으로 6년간에 걸친 이 유로존의 경제 회복이 훼손될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우려스러운 우려감 때문에 이런 언급을 했던 것으로 외신들은 좀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유럽 증시, 그리고 유럽 경제 상황은 또 어떻게 이어질지도 계속 체크해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자, 다음 살펴볼 이야기는 이제 미국 증시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가 최근에 강세장의 신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분석 기사를 좀 확인해 보겠는데, 미국의 투자정보업체 비스포크가요, 현재 S&P 500 지수에서 강세장 신호가 나타났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가 지난 12거래일 동안 S&P 500 지수의 움직임을 좀 분석을 해봤다고 하는데, 그 12거래일 동안, 9거래일 동안 S&P 500 지수가 마지막 1시간 동안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12거래일 동안 거래 시작 첫 1시간 동안은 이렇게 하락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다가 거래 종료 마지막 1시간에는 급격하게 상승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최근 거래일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지난해 12월, 작년 12월과는 많이 다른 양상입니다. 이렇게 옅은 파란색이 지난해였고요. 진한 파란색이 현재 움직임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완전
완전히 조금 다른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비스포크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들의 스마트머니가 유입되는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반면에 거래 초반에는 덤머니라고 해서 어리석은 머니라고 해서 개인 투자의 자금이 좀 움직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머니가 유입된다는 것은 뉴욕 증시에 그래도 강세장의 신호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 비스포크의 평가였는데요. 과연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질지 앞으로도 계속 이런 흐름이 나타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야기는 자동차 업계의 좀 이야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디트로이트 모터쇼가 한참 펼쳐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포드와 폭스바겐이 협업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포드와 폭스바겐이 전기 자동차 그리고 자율주행차 부분에서 협업을 하기로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두 CEO가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만나서 이런 협의를 이뤄냈습니다. 폭스바겐은 포드가 두 회사를 위한 중형 픽업 트럭을 설계 생산을 하고요. 폭스바겐이 시티밴을 개발 생산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폭스바겐이 개발한 시티밴은 포드의 터키 공장에서 생산되겠다라는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두 회사의 상용 밴과 픽업 트럭에 관한 이런 협업으로 인해서 한 2023년부터 세전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었고요.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이런 협업의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서로 협업을 하면서 비용을 절감하면서 앞으로 시장을 개척해 나가겠다라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업계의 움직임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월간 시각 체크해봤습니다.